그냥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리고 테이블 짜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랑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다 넣었어요. 데이터가 총 11개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면, 브랜드가 빠졌구나. 지금 여기 브랜드 요소가 빠졌네. 그러네요,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네. 상관없어요. 자, 위에 거 먼저 보세요. 위에 거 큰 거, 요거 위에 거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그냥 지금 현 상황이에요. 하나의 테이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냐면은 그냥 주문 정보에 관한 그 테이블입니다. 주문 정보에 관한 테이블인데, 주문 번호로 식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문 번호로.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회원 아이디가 있고요. 그 회원에 대한 비밀번호도 들어있어요. 네, 회원들이 로그인을 해야 뭐 상품을 살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회원 이름 있고 주소 있어요. 이 회원에 대한 정보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이 초록색 영역이랑 이 주황색 영역이랑은 지금 성격이 좀 달라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거, 데이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에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우리가 인서트를 하면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문량이 뭐 한 8개 정도 돼서 그런데, 이게 주문량이 뭐 100만 건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좀 위험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얘가 2번 시켰어요. 지금 나머지 거 뭐 이런 것도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 똑같은 사람이 상품을 살 때마다 이게 찍힌다는 건데, 이게 되게 별로 안 돼 보일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막 1000만 개, 막 200만 개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똑같은 중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요 한 칸이 만약에 1바이트라고 했을 때, 얘가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자원 낭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낭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가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크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정보를. 중복 데이터죠. 중복 데이터. 결국에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녀석의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비용이랑, 그러니까 용량은 비용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왜 쓸데기 없이 중복 발생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중복이 발생되지 않게끔 집어 넣는 게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적이라기보다는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중복이 돼버리면은, 만약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한 10만 번을 쇼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지금 우리가 보는 딱 이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명을 해가지고 자기 회원 정보를 수정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만 개를 업데이트해요. 이러면 낭비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은 한 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10만 개를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것도 바로 비용이랑 직결이에요. 네,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거 좀 보면은 스커트가 15,000원짜리가 있고 30,000원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브랜드가 다르니까 이게 다른 거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왜 다르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코트 같은 것도 코트가 좀 더 맞겠네요. 코트 보시면은 지금 코트 둘 다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브랜드를 봐야 이제 이런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복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복이라기에는 애매하지만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문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식별 데이터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따로 떼는 거예요. 얘는 회원에 대한 정보다. 회원에 대한 정보는 중복 없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다도 이렇게 상품에다가도 번호를 매겨서 상품 정보 테이블을 하나 따로. 왜냐면은 아까도 방금도 했다시피 이렇게 해버리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PK를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식별자를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여기도 이제 코트랑 여기 버버리 톰보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2번, 6번 그냥 다른 거예요. 만약에 같은 거였으면은 중복 발생이니까 알아서 지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거고, 회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회원 정보도 똑같은 회원이 2명이면 안 돼요. 얘는. 똑같은 회원이 2명이면 안 돼서 보세요. 얘는 그냥 찐 회원에 대한 정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은 얘는 이제 좀 달라요. 얘는 상품 주문에 대한 회원의 정보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비밀번호 뭐 이름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주소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샀는지 알고 싶다면 아이디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사실. 왜냐면 아이디는 얘네끼리 겹칠 일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런 경우 1번과 뭐 8번의 경우 6번과 7번의 경우는 이거 같은 사람이 산 거구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 번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상품 번호로서 상품을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뭐 기타 다른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따로 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거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따로 떼서 조합을 다시 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중복은 중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주문 자체가 다른 주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죠? 주문 자체가 아예 다른 주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누가 샀다의 의미지 이 자체가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네끼리는 다른 상품 주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어디 갔냐? 이 밑에 분리 SQL을 천천히 하나씩 생각을 해가면서 방금 했던 이 이미지 생각하면서 분리 SQL을 실행을 시켜가면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얘랑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여기 그 테이블로 연습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황에서도 풀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분리한 버전에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데이터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분리하고 나서의 데이터도 뽑아낼 수 있어요.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예시로도 한 번 더 예를 들 거예요, 이거 말고도.